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왜 하세요? 노후를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요.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약간의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부동산 투자 3가지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드는 수익형 물건. 수익형이라는 건요,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피스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 뜬다라고 하잖아. 오피스텔도 입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직장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역세권인 곳에 좋지만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면 여기서 보면 투자금이 많이 드는 대출도 냈는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노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월세가 대출금으로 다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때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입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되게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와, 삐까뻔쩍합니다. 서울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59제곱미터보다 작은 오피스텔인데 분양가가 9억 원. 9억 원 정도 들면은 대출을 받아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충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오피스텔은 분양받을 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투자금이 많이 드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매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사람들은 뭘까? 바로 수익률이 나올 때는 그 오피스텔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투자 대비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 물건 중에서 오피스텔도 있는데 상가, 신규 분양 상가는 100% 비쌉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자영업자라면 좀 제외를 하고요. 내가 거기서 벌어들여서 노후를 위해서 하는데 위례 신도시 가보면요. 아직까지 공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일반 택지지구 같은 경우 특히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좋은 줄 알았고 나만 있는 줄 알았지만 주변에 상가가 엄청 많이 또 분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 잠재적인 나의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진짜 기획토지. 기획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는 필지로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필지를 팔고 있는데 조각 이렇게 돼서 기획형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 요거 땅 사면 올라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 전화 받으시죠. 여러분까지 알려지면 여러분한테까지 가면은 그것은 기획토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토지예요. 정말 수익이 나는 건요, 광고도 안 해요. 몰래 팔죠. 여러분, 기획토지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봤을 때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살려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획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또 많이 나오고 매수자도 없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다는 거죠. 노후를 망치는 부동산의 특징은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팔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이 물건을 사줄까? 너라면 사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수익형 물건, 정말 노후를 망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형의 반대는 시세 차익형 물건입니다. 그래, 그러면 수익형이 어려우면 시세 차익형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시세 차익형 물건 중에 투자 방법이 이 갭 투자가 있습니다. 갭 투자. 갭 투자는요, 전세, 매매에 이 갭을 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월세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은 갭을 꼈기 때문에 투자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뒤에, 2년이나 4년 뒤에 시세가 올라서 팔면 시세 차익형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5억 정도 물건을 사서 4억에 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투자금이 1억이죠. 그래, 이거를 2년만 버티자. 2년 뒤에 팔자. 라고 얘기했는데 전세금이 3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1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갭 투자는 노후를 망치는 거죠. 갑자기 또 1억을 또 빌려야 되는 거고 1억을 또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은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 올라서 6억에 파는 게 목표였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시세가 오를지요. 그리고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을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IMF님?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는요,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떨어집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피해야 되나? 입주 물량이 또 해소되면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세가 오르는 걸 봤을 때 사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호재를 갖고 있어도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호재 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교통망 투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2001년도에 예비 타당성 통과. 그리고 개통은 언제 했나 봤더니 16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호재에 사고,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재를 볼 때 이것이 빨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원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노후를 망치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데 너무 호재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호재에 또 비싼 값으로 사고 그리고 팔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노후를 망치는 투자 하지 마시고요. 노후를 지키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